안녕하세요, 강 팀장입니다. 치질 수술 관련된 청구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건데, 이 치질 종류의 수술도 굉장히 흔한 청구 사례 중에 하나죠. 그만큼 빈번한데, 통칭 이제 치질 수술이라고 하는 종류가 치루, 타랑, 치액 근본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흔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가능한 보험금의 종류는 의료실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 수술특약에서 수술보험금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 종류에서는 질병수술담보에서 보장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유의사항인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금하고 다르게 질병수술하고 상해수술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죠. 상해는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상관이 없고, 질병수술담보라고 되어 있는 게 보통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한 20에서 50 요 사이로 가입이 될 건데, 여기에서는 보장하지 않는 수술 종류의 항문질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수술보험금이 나가지를 않고요. 대신에 이제 손해보험 가운데 치액 수술 담보가 따로 이제 포함이 된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냐면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퇴원 진료비 영수증으로 받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의료실비를 청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필요한데, 이게 포괄수가제에 들어가는 수술 종류의 하나다 보니까 그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안에 세부 내용이 아마 없을 거예요. 발급이 되더라도. 그리고 발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안 해주기도 할 거고,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해주는 대로 오면 되는데, 있으면 그냥 받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여기에서 비급여 입원비가 포함이 된 경우에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떼주세요 그랬을 때 별말 없이 떼주면 그냥 떼주는 대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확인서를 떼야 되고요. 이 수술 확인서에는 수술 명칭하고 수술 날짜가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수술 확인서에 보면 여기에 이제 주상병리라 그래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분류기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질병분류 코드라 그래서 질병분류 코드가 바로 이 주상병 진단명을 이렇게 의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이 없더라도 한쪽만 있어도 그 원인을 이제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웠습니다만 2019년 몇 날 며칠에 치액 근본술, 그래서 날짜와 수술 명칭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수술 확인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에 보시면 급여 부분에 26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공단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아마 없을 거고, 떨렁 이렇게 이제 포괄수가에 얼마 이렇게 다 포함이 돼서 금액이 잡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비급여 부분에는 제가 이제 생략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상급병실 1인실이나 2인실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비급여 병실료가 여기에 잡혀 있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비급여 부분은 의료실비에서 항문질환 같은 경우는 비급여를 다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 빠지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급여란에 병실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의료실비에서 항문질환은 급여 항목만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수가제는 전액 급여로 들어가서 전체 금액에서 그냥 90%로 받는다고 계산하시면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고요. 비급여 병실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급병실 차액이죠. 요거에 이제 실비에서 처리해주는 기준은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는 하루에 그 병실로 하루당 병실료의 50%를 10만 원 한도로 지급을 하게끔 돼 있어요. 다른 질병이나 뭐 상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항문질환 같은 경우는 약관에 급여만 보장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비급여는 전액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약관에서 의료실비 중에서는 이 항문질환하고 치과진료, 그 다음에 한의원, 요 세 가지는 급여 부분만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약관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수술보험금 약관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보험에선 된다 그랬잖아요. 수술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소화기계 수술 부분에 치루, 타랑, 치액 근본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종 수술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 수술특약은 5종이죠. 그래서 1종부터 5종까지 이제 5가지 종류로 나눠서
여기에 뭐 5종은 나가는 경우, 1종으로 나가는 경우 이렇게 이제 부위별로 수술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치질 관련 수술은 1종인데 금액이 아마 회사나 상품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행 기준으로는 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수술 종류는 아니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2007년도 이전에 3종 수술 특약으로 가입하셨던 분들은 당사 기준으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좀 많이 가입하신 분은 1종에 100만 원, 좀 일반적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1종에 50만 원이어서 그때는 굉장히 많이 주는 수술 보험금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5종으로 이제 바뀌면서 1종의 금액이 많이 다운되는 바람에 금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관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질병수술담보 약관에 보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7번에 직장 또는 항공 관련 질환, 요거는 이제 안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임신 출산 관련된 제왕절개를 포함한 이런 수술, 그리고 뭐 선창성 기형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보험의 수술특약과는 다르게 안 해주는 항목들이 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생명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받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모든 경우에 다 어느 한쪽이 유리한 게 아니라 이쪽은 이게 유리하고 저쪽은 이게 유리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둘 다 갖고 계시는 게 보상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되면 좋고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그런대로 좋은, 그렇게 이제 보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료실비에서는 급여 부분만 보상을 받으신다고 말씀드렸고, 생명보험의 수술특약에서는 1종으로,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치액 수술담보가 따로 있으면 이제 그 부분만, 질병수술담보에서는 안 되는 걸로 이거는 세모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질 관련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청구를 하면 손쉽게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